북풍이 준 3가지 선물. 북쪽 나라 노르웨이에 매서운 겨울추위가 찾아왔어요. 작은 오두막집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어린 소년 노엘은 겨울이 너무 싫었어요.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무척 추웠거든요. 노엘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늘 누워 지냈어요. 그래서 노엘이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답니다. 어머니, 이 죽 좀 드세요. 노엘은 아픈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저는 괜찮으니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노엘은 밀가루를 가지러 창고로 갔어요. 노엘은 그릇에 밀가루를 담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바람이 불어와 밀가루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노엘은 문을 닫고 다시 그릇에 밀가루를 담았어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 그릇에 담긴 밀가루가 전부 날아갔어요.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데. 노엘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당장 먹을 음식이 없으니 북풍한테 가서 밀가루를 찾아와야겠다. 언젠가 북쪽 산에 북풍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결심한 노엘은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바이킹 모자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바이킹 모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노엘의 집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었답니다. 노엘은 칼과 방패도 찾아들었어요. 마침내 노엘은 북풍을 만나러 길을 떠났어요. 노엘은 북풍을 꼭 혼내주고 밀가루도 찾아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엘은 매서운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또한 혼자 가는 어두운 길도 전혀 무섭지 않았지요. 노엘은 마치 자신이 바이킹 해적이 된 것 같았어요. 노엘이 북풍이 살고 있다는 동굴 앞에 다다랐어요. 노엘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으악! 이러다 내가 날아가 버리겠어. 노엘은 북풍 때문에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노엘은 거센 바람을 막아내며 북풍에게 소리쳤지요. 북풍아, 내가 가져간 내 밀가루를 내놓아라. 그러자 거센 바람이 또다시 휘몰아쳤어요. 순순히 말할 때 밀가루를 내놓아라. 노엘은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지요. 그러자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너는 누구냐? 마침내 북풍이 노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남쪽 마을에서 온 노엘이다. 내가 가져간 내 밀가루를 찾으러 왔다. 노엘의 말에 북풍이 대답했어요. 나는 내 밀가루를 가져가지 않았어. 다만 바람을 불게 했을 뿐이야.
내가 일으킨 바람 때문에 내 밀가루가 날아갔어. 노엘은 북풍에게 당당히 따졌어요. 어쩐다. 밀가루를 다시 줄 수는 없고. 옳지. 괜찮다면 식탁보라도 가져가거라. 북풍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식탁보를 노엘에게 주었어요. 이런 것은 필요 없어. 나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그 식탁보는 요술 식탁보란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바로 나오지. 노엘은 북풍의 말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노엘은 속는 셈치고 북풍이 준 식탁보를 들고 산을 내려왔어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었지요. 금세 어두워졌는걸. 아무래도 쉴 곳을 찾아봐야겠다. 노엘은 숲속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옳지. 저기서 쉬어가야겠다. 노엘은 불빛이 보이는 작은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문을 두드렸지요. 잠시 후 험상궂게 생긴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했답니다. 이곳에서 자려면 돈을 줘야 한다. 돈은 없지만 그 대신 맛있는 저녁을 차려드릴게요. 노엘은 북풍의 말을 확인할 겸 아주머니에게 음식을 차려주겠다고 했어요. 이윽고 노엘이 식탁 위에 요술 식탁보를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내게 주겠니? 그러자 순식간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졌지요.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노엘에게 하룻밤 쉬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노엘의 식탁보가 탐이 났어요. 식탁보를 훔치려고 노엘이 잠들기를 기다렸지요. 그것도 모른 채 노엘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아주머니가 노엘이 잠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새근새근 잘도 자는구나. 아주머니는 얼른 집에 있는 식탁보와 요술 식탁보를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노엘은 어머니 앞에서 그 식탁보를 펼쳤어요. 그러고는 어제 아주머니 집에서 했던 것처럼 주문을 말했지요. 그런데 음식이 차려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음식이 안 나오지? 노엘은 화가 나서 다시 북풍이 있는 동굴로 찾아갔어요. 그 식탁보에서는 음식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 나를 속인 것이지? 노엘은 북풍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주마. 북풍은 노엘에게 새끼 양을 내밀었어요. 이 양은 머리를 만져주면 금화를 뱉어낸단다. 노엘은 다시 한번 북풍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북풍에게 양을 받아 들고는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이날 역시 날이 저물어 지난번에 들렀던 아주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심술궂은 아주머니는 이번에도 노엘을 그냥 재워주려 하지 않았지요. 노엘은 할 수 없이 북풍에게서 받은 양을 아주머니 앞에서 꺼냈어요.
금을 뱉어내는 양아, 내게 반값을 좀 다오. 노엘이 양의 머리를 쓰다듬자 양은 정말 금화를 한가득 뱉어냈어요. 이를 본 아주머니는 또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엘이 참든 틈을 타서 자신의 양과 바꿔치기를 했지요. 다음 날 집으로 온 노엘은 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금화를 뱉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양은 울기만 할 뿐이었지요. 노엘은 북풍에게 2번이나 속았다고 생각하니 무척 화가 났어요. 노엘은 북풍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고는 산으로 급히 올라갔지요. 너 왜 자꾸 사람을 놀리는 거야? 내가 준 것들은 다 쓸모가 없었다고. 그러자 북풍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준 선물을 보여준 적이 있니? 노엘은 순간 심술궂은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북풍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괜찮다면 이 요술 지팡이라도 가져가렴. 북풍은 상대방을 때려눕힐 수 있는 요술 지팡이를 노엘에게 주었습니다. 노엘은 북풍이 준 요술 지팡이를 들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러고는 심술궂은 아주머니의 집을 찾아갔지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머니가 노엘을 마중 나왔어요. 노엘을 본 아주머니는 노엘에게 반값을 달라고 하며 이번에는 무엇을 줄 것인지 물었지요. 노엘은 북풍에게 받은 선물을 찾기 위해 아주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은 요술 지팡이랍니다. 이 지팡이로 내일 아침에 반값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요술 지팡이에 욕심이 생긴 아주머니는 노엘이 잘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노엘은 지팡이를 침대 옆에 두고 잠이 든 척 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아주머니가 노엘이 잠든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노엘의 지팡이를 가져가려고 했죠. 그때 노엘이 지팡이에게 소리쳤어요. 지팡이야, 저 아주머니를 혼내주렴. 노엘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술 지팡이가 아주머니 쪽으로 통통 뛰어갔답니다. 어느새 요술 지팡이는 아주머니 앞까지 왔어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요술 지팡이는 아주머니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아이고, 사람 죽네! 아주머니는 아파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장 제가 가져왔던 물건들을 돌려주세요. 노엘이 지팡이에게 두들겨 맞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지요. 아주머니는 허둥지둥 뛰어가 노엘에게서 훔친 식탁보와 새끼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제야 노엘은 지팡이를 멈추게 했어요. 마음씨 착한 노엘은 새끼 양에게 금화를 뱉어내게 하여 아주머니에게 주었어요. 또한 식탁보를 펼쳐놓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었지요. 그 길로 노엘은 식탁보와 새끼양, 요술 지팡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맨 먼저 노엘은 새끼 양에게 금화를 뱉어내게 하여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어요. 또한 식탁보를 펼쳐놓고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도 차려드렸죠.
그 후 노엘은 북풍이 준 3가지 선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답니다.